집박사 이야기. 오늘 제목은 금매 부동산. 잘못 사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입니다. 얼마 전 연세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50억이 있는데 괜찮은 물건이 있는지 알아봐달라. 건물은 낡아도 상관없지만 위치가 좋아야 한다. 가격은 50억에서 100억 선으로 보고 있다. 경기가 이러니 금매로 물건을 내놓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고액을 갖고 있는 손님이 연신내를 많이 찾았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한 달에 2분꼴로 그런 분이 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로 들어서면서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큰 손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박사는 GTX A 노선 북부 구간 개통이 성공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하향시장일 때는 매도인보다는 매수인이 우위에 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주도권을 쥔다는 말로 부동산학에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돈 쓸 일이 생겼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매도인은 금매라는 이름을 붙여 시가보다 낮게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것이 정말 금매인지 금매라는 이름을 빌린 마케팅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이 하향시장일 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금매란 시세보다 20~30% 싼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시세면 7억이나 8억에 나온 것입니다. 만일 완전한 물건을 실제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싼 가격의 이면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영상은 금매로 나온 부동산을 살 때 주의할 점 1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시세보다 많이 싸다면 일단 의심하라.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고 덜컥 물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금매로 나왔다면 먼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금매로 내놓은 이유는 대개 3가지입니다. 첫째,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체가 부도위기에 처했거나 상속 문제가 생겼거나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되는 등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본인이나 중개사가 이런저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매도 이유를 정확히 알아낼 수만 있다면 매수인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둘째,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염려가 있다든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올 염려가 있다든가 빚을 갚지 못해 가압류가 들어올 염려가 있을 경우 등입니다. 이런 때는 계약금 중도금을 건네줌과 동시에 가등기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건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화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수관이 역류한다거나 도저히 알 수 없는 누수가 있다거나 등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봐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지도록 민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소유권 바뀐 지 얼마 안 된 물건이 다시 나왔다면 의심하라. 팔린 지 얼마 안 된 물건을 다시 판다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프트한 물건, 즉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기 사례가 많습니다. 건축주 A가 빌라를 지은 뒤 시세보다 높게 전세 계약을 하고 여러 채의 전세 보증금을 챙깁니다. 그런 뒤 A는 바지 사장을 구해 소유권을 넘기고 잠적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는 바지 사장 B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B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B는 빌라를 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잠적합니다. 나중에 B를 잡더라도 B로부터 받아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 휴일이나 오후 늦게 나온 물건은 조심하라. 음흉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휴일이나 오후 6시 이후를 노립니다. 이 시간이 되면 은행이나 관공서가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상향시장일 때 인기 아파트 인근 사무실에는 늘 매수대기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후 늦게 중개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사정이 생겨 분양권을 싸게 내놓는다. 성사되면 수수료를 충분히 주겠다. 서류는 팩스로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웬일인가 싶어 얼른 대기자에게 전화해서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팩스로 받은 신분증, 분양권, 분양계약서 등은 모두 위조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흔합니다. 그 사람이 실소유주인지 알려면 분양사무실에 전화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오후 6시 이후를 택한 것은 이 시간이 되면 업무 처리가 느슨해지고 사실 확인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4. 마음에 들더라도 바로 계약하지 마라. 금매는 매수인이 매도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매도인은 돈이 급하고 매수인은 돈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협상력을 발휘하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매 물건을 거래할 때는 절대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결정하면 그로 인한 부담은 모두 자기한테 옵니다. 중개사는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생각으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것이다. 어제도 한 사람 보러 왔었고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보러 온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5. 중개사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중개사의 목표는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이 좋은 물건을 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는 그 물건의 단점은 말하지 않고 장점만 부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중개사가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만 나중 일까지 신경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권리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잔금 전까지 다 해결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고 있는지 깊숙이 관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6. 일단 사무실을 벗어나 차 한 잔을 마셔라. 권리의 하자가 없는 것, 물건의 하자가 없는 것이 확인됐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써서는 안 됩니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 일단 사무실을 벗어나야 합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일정 기간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그 결정이 정말 옳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말 놓치기 아까운 물건이라면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소에게 증약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전제로 증약금을 주는 것도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3일 정도 생각해도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행하십시오. 그러나 그때까지도 마음이 흔들리면 놓아버려야 합니다. 7. 계약금을 많이 달라고 하면 의심하라.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흐르는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이상이 걸립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10%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돈이 급해서 그런다며 계약금을 10% 이상 주기를 바란다거나 중도금을 예를 들어 3일 안에 50%를 요구한다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잔챙이는 계약금을 받은 뒤 잠적하고 간 큰 자는 며칠 더 버텨 거액의 중도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립니다. 9. 중도금 액수가 많다면 가등기를 요구하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 같은 부동산을 금매로 내놓았다는 것은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엉뚱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하고 거액의 중도금까지 주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은 실제로 종종 일어납니다. 또는 거액의 중도금을 받은 뒤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매로 돈을 넘겨줄 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몇 배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중도금을 치름과 동시에 가등기를 요구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10. 서류의 위조 여부 확인하라. 거래를 할 때는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맞겠지 하는 생각으로 대충대충 넘어가다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날릴 수 있습니다. 컴퓨터 스캔 기술이 발달한 지금은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모든 것을 위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음성확인 서비스 1382로 전화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조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준비하고 기다리면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다. 금매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시장에서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싸고 좋은 물건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은밀하게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장에 나온 지 오래됐다면 그것은 금매물이 아니라 말로만 금매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매를 노리는 사람을 호숫가의 낚시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낚시꾼이 호수에 낚시를 들이우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대어가 나타나 덜컥 무는 것입니다. 만일 진짜 싸고 좋은 물건을 사고 싶다면 평소 다음 3가지 일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을 설정하고 사전 연구를 하라. 자신이 어떤 지역에 부동산을 사들이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그 지역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금매 정보가 나왔을 때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놓아라. 진짜 좋은 금매물은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떠오른 순간 낚아채기 위해서는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 예상 가격대는 얼마인데 통장에서 빼올 돈은 얼마고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동원할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셋째, 실력 있는 중개사와 가까이 지내라. 곳곳에 중개사무실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사무실의 실력은 다 같지 않습니다. 만일 금매를 잡아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정보력과 분석력이 있는 중개사들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거대 중개법인보다는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